자, 이제 1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1번 문제는 이제 직권 면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직권 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직권 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직권 면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직권 면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권 면직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 시행령에 따로 나와 있는데 이제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그러니까 근무 성적 평정을 했는데 근무 성적이 매우 나빠가지고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2번.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 다음 3번.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요게 이제 그 일반 공무원에서 이야기하는 직권 면직의 사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초과한 것, 이거를 이제 그 일반 공무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과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과원. 과원이 된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요 얘기인 거야. 자, 다음 4번. 전직 시험에서 3차례 이상 불합격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랬는데, 자, 이 공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는요, 그 직권 면직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전직 시험에서 2차례 이상 불합격했을 때야. 3차례 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삼진아웃 제도를 생각해가지고 3번 떨어져야지 이제 아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 내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시험에서 2번 떨어지기 정말 힘들어요. 어지간히 일 못하지 않은 다음에는 전직 시험에서 1번 떨어지기도 힘든데 2번 떨어진다? 정말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2차례 이상 불합격해서 직무 수행이 부족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직권 면직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전직 시험에서 2차례 이상 떨어졌다. 무조건 직권 면직이 아니야. 2차례 이상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직무 수행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직권을 행사하는 거지 2차례 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권 면직 처리가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냥 당연퇴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 면직하고 당연퇴직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 앞서서도 봤었지만 그 승진 최소 연수 같은 경우에도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1년 6개월이 됐다라고 하면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 후보 대상자가 되는 거지 1년 6개월이 됐다고 해서 바로 8급으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전직 시험에서 2차례 이상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직권 면직 처리돼가지고 군무원 신분이 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계속해서 데리고 써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내보내야 되냐 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전직 시험 2번 떨어지면 자동으로 직권 면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 그래서 임용, 보직, 전직, 전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1번.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회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채용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채용부터 시작해서 뭐 징계, 그다음 능력 발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음 2번. 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직무를 부여하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보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보직 그러면 뭐야? 그 맡은 일을 우리가 보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냥 말하기 편하자고 하는 소리인 거고, 사실 정확한 뜻은 뭐야? 직위가 정확한 뜻이겠지. 직위. 너 맡은 직위가 뭐야? 너는 직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위를 보한다. 그래서 보직이거든. 그러니까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 부여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보직이라고 이야기한다.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3번. 전직이란 직군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직하고 일반직하고 직군이 두 가지가 있죠. 군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직 직군하고 기술직 직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직이라고 하는 건 그 직군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 직렬을 변경하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이 기술직으로 가기 쉽지 않아. 기술직이 되려면 그 기술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자격증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식들도 있어야 되고 그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돼. 사실 그 일반 군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술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직군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을 변경하는 것이다. 요걸 생각하시면 이제 3번이 틀린 거라는 것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4번.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그러니까 보직했던 일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보 발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맡았던 일 빼고 다른 일을 줬다는 거죠. 담당자를 바꿨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군인의 기본 정신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군인 복무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군무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군인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 이거는 군무원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군인의 기본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올바르지 못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뭐 단결이 뭔지, 뭐 군기가 뭔지, 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뭐 상관은 어떤 사람이 상관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법으로 정의가 다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군대의 강약은 군기에 좌우된다. 우리 이제 그 딱 군대 처음 가면은 군기 잡는다 그러잖아. 별로 뭐 군기가 다 있어. 나는 신병 교육 받을 때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훈련을 받다가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그러고서 이제 10분 동안 쉬잖아요. 10분 동안 쉬는데 쉰다고 혼인한 적이 있어. 쉰다고 이렇게 그 전체 얼차례를 받았거든요. 도대체 쉬라 그래서 쉬었는데 왜 혼을 내나? 그랬더니 휴식을 할 때도 휴식 군기라는 게 있대. 휴식 군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쉴 때도 어느 정도의 군기는 가지고 있어요.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조금 쉬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군인은 휴식할 때에도 절대로 총을 몸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휴식한다고 총 가지고 막 열심히 훈련하다가 자 휴식 그러면 잠깐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뭐 몸도 풀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군인은 이 쉴 때도 총을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쉬고 있을 때도요, 항상 이 어깨에다가 총을 이렇게 그 걸쳐놓고 앉아 있었어. 뭐 그리고 담배 필 때도, 담배 피는 친구들 있을 때 이제 담배 필 때도 이렇게 철모로 담뱃불을 가리고서 담배를 피죠. 그 담뱃불 때문에 이제 그 기도 비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담뱃불 때문에 이제 위치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모로 담배 꽁초를 가리면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그리고 이제 쉴 때에도 이렇게 항상 이 상황 해제가 언제 될지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휴식 군기라는 말을 그래서 처음 들었어. 어디나 군기가 있는 거야. 어디나 군기가. 그래서 그 항상 막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긴장 많이 해가지고 몸살 나본 적 있어? 난 그랬었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몸 딱 풀리고 나니까는 막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살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만 힘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태권도는 또 다르더라고. 앞지르기 할 때, 그 지르기 같은 거 할 때, 딱 때리는 순간에만 딱 힘을 주면 된대.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이 상황에서 다르고 저 상황에서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헷갈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군기가 참 군대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의 강약을 좌우하는 건 군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군인의 기본 정신에 나와 있어. 군기가 아니고 사기예요. 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한 그 군대는 강한 군대인 거고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약한 군대인 거지. 아무리 뭐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 딱 뭐 군기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고 봐도 얼핏 봤을 때는 되게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여기서는 바로 그냥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전쟁에서의 승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려고 하면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정당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처럼 통합이나 단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다음 3번.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 그러면 뭐다? 교육훈련이야. 우리가 공무원 교육훈련도 얘기했었지만 이건 교육과 훈련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4번.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다. 그렇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군복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번 보시죠. 자, 다음 중 의원 면직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지? 아까 의원 면직은 나 공무원 안 할래요. 그리고 내가 사표 내는 거라 그래서 내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그만두는 것. 요거를 이제 의원 면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원 면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안 되느냐? 첫 번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중요한 건 형사사건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형사사건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얘기라는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인 거야. 형사사건이라. 민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 권리에 대한 다툼이지만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권리를 넘어서서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건 상관이 없어. 민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건 상관이 없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의원 면직의 제한 사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이 사람이 지금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군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지. 군대도 준사법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만둬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군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청년 인재로 뽑혔던 한 친구가 그 미투 사건으로 그 자기가 받았던 청년 인재 임용 자체를 반납하고 정당에서도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내에 한 조직원에게 발생한 비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은데 정당 차원에서 이 친구가 딱 탈당을 해버리니까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나 그만둘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 조사가 끝나서 판결이 완전히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들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모든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그러니까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되는데 그 징계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군무원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 이 징계는 정직 이상이야. 정직 이상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직, 강등, 그러니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야. 그러니까 감봉이나 견책 정도로는 의원 면직 제한 사유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일 때이기 때문에 모든 징계 의결이라고 보는 건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인 것 같고. 3번.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내부 감사나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준사법 기능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기능이 행해지든지 준사법 기능이 행해지든지 하여튼 이 사람이 비위나 어떤 뭐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나 그만둘래요라고 가면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시일 때 이거는 뭐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 공무원은 하여튼 전시사변 비상시 이때는 올스톱인 거야. 뭐든지 할 것이 뭐 휴가도 안 되고 뭐 그만두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지. 다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2번이 이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원 면직이 일단 뭔지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그 의원 면직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중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그 이제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제 딱 도드라지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죠. 몇 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평정 기준일이 언제부터 뭐 언제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살짝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1번. 일반 근무 성적 평정은 일반 군무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 일반 군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는요. 근무 실적과 더불어서 모두 같이 봐야 되느냐면 직무 수행 능력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근무 성적 평정은 일반 군무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임기제 일반 군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근데 임기제 일반 군무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생각을 해보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되게 무슨 뭐 공공기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 임기를 가지고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거 해? 성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성과 계약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군무원도 마찬가지야. 임기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뽑는 사람들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뭘 봐야 돼? 직무 수행 능력을 볼 게 아니라 근무 실적을 봐야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사람을 임용할 때는 직무 수행 능력을 보겠지만 일단 임용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잘했냐라고 하는 걸 평가할 때는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근무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맞는 얘기는 근무 성적 평정은 일반 군무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 일반 군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맞는 이야기인 거죠. 1번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용들을 다 안 보셨으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지? 자, 다음 2번.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3번. 근무 성적 평정은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정기 평정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일반 공무원이랑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6월 30일, 12월 31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6번 봅니다. 다음 중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등 대우의 원칙, 영내 대기의 원칙, 의료권의 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평등 대우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등병이든 소위든 뭐 소령이든 계급에 관계없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평등 대우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등병이 음주운전했으면 때려 죽일 놈이고 소령이 음주운전해서 하셨으면 아이고 실수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영내 대기의 원칙. 자, 영내 대기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영내 대기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영내 대기의 원칙이라는 건 없어. 영내 대기 금지의 원칙이 있죠. 영내 대기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그 상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이외에 영내 대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영내 대기 금지의 원칙인 거야. 2번이 틀린 거죠. 의료권 보장. 그러니까 적절한 뭐 아프거나 뭔가 그 상해가 생겼을 때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의무실 입시라고 그랬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뭐 서신왕래라든지 뭐 통신의 자유도 있죠. 또 곁들여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군인의 기본권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16번에는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죠. 자, 17번은 다음 중 법령에 명시된 군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된 군인의 의무,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성의 의무. 충성의 의무는 뭐 군인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의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성실의 의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했고, 명령 발령자의 의무. 명령 발령자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무상의 명령 이런 것들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적절한 어떤 명령 같은 것들을 발해야 될 의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 군인에게 한정된 의무는 아니지. 모든 국민에게 다 한정이 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군인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물론 이제 그거를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의 삶을 뭐 2년 정도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이거는 군인에게 한정이 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왜 가끔 이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그 성대결로 많이 싸울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국방의 의무인데, 도대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냐? 남자들은 군대라도 갔다 오지만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 공격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근데 꼭 군인이 돼야지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국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총칼을 가지고서 이 외적의 침입을 막고 뭐 이런 게 국방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꼭 남자가 뭐 이렇게 군복 입고 총칼만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여자들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성들마저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군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군 가산점 문제 가지고 시비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군 가산점 예전에 적용받던 시절에는 그 군 가산점을 적용받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 군대 갈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여군으로 뭐 입대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군으로 입대를 하려면요 하사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여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그 36개월 동안 그 의무 복무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내의 성범죄가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야. 격리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내부적인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시에 복무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벌어질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군복무를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군복 입고 총칼 드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국군의 강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군의 강령이라고 하는 게 그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국군의 이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국군의 강령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러니까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다음 두 번째,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군의 사명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 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아까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은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면 국군의 강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그랬어. 자, 일단 국가를 방위한다. 있지? 요건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여기도 있네. 다음,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한다. 여기도 있죠. 다음,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없어. 다음,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한다. 있죠. 다음,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네 가지가 지금 국군의 강령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얘기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 두 개는? 이거는 군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야, 이거. 그러니까 국가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될 일인 거지. 근데 지금 여기 국군의 강령이라고 하는 건 국군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국군의 강령도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중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두는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에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 전문 상담관 제도는 병영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과 성 문제에 대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한 이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하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 친구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상담을 했겠어? 성고충 전문 상담관과 상담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군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군인권보호관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있어. 군인이 뭐 1개 부대에 한 개 부대라 그러면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돼요. 소대는 한 10명 정도 되고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되겠다. 뭐 그 정도 40명, 50명 정도 한 중대라고 치고 뭐 대대 그러면은 뭐 내가 있던 대대가 한 390명 그 정도 있었으니까 전체 4개 중대. 그러니까 한 개 중대에 뭐 한
70명, 80명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대에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의 군인이 있는지를 얘기할 때는 인력이라는 말을 안 쓰죠. 병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병력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군 부대의 인력이라는 말을 안 써. 병력이라는 말을 쓰지. 이거는 무슨 얘기야? 군인은 사람인데 전투할 때 쓰는 힘인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군인에게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힘인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인간성이나 이걸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처참하게 막 묵살이 되고 막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 내 군인들 자체에 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조직이 있죠. 어디야? 경찰? 경찰 아니야. 교도소. 재소자들. 그 재소자들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지. 그러니까 왜? 선생님 저기 옥중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옥중 출마하는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옥중으로 출마하는 거지.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복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출마할 수 없어.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공통점이 뭐야? 군인과 재소자의 공통점. 예? 인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전부 다 같은 옷을 입지. 전부 다 같은 옷을 입어. 두 번째, 머리가 짧죠.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에 머리 되게 짧게 잘랐었잖아요. 70년대 막 이럴 때는 거의 군인만큼이나 짧게 잘랐어. 그래야 단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때 학생들 다루는 거 봐.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루는 거 봐. 아주 뭐 형편없잖아. 애들 뭐 이유 없이 때려. 이유 없이 맞아. 인권 문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어떠한 이유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 군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특히 전시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군대에서 물품 자체를 6종류로 분류하거든. 그 1종이 식량, 2종은 이제 뭐 피복, 옷, 뭐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뭐 4종 그러면은 이제 무슨 그 꽃괭이나 삽 같은 이런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6종이면 뭐냐면 휴지야, 쓰레기야, 쓰레기, 폐품.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시신은 폐품 처리돼가지고 그냥 소각이 돼. 인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있죠. 왜 인권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군인은 엄밀히 따졌을 때 인력도 아니고 병력이야. 인권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왜 군인권보호관이 필요하냐? 나는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필요 없는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군 인권 보호관이 있어야 될까? 군인에게는 인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군 복무를 하는 60만의 장병들 가운데서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있는 친구들이잖아. 지금 18개월인가요? 복무기간이? 18개월인가? 입대해가지고 18개월, 1년 반만 있으면 얘는 다시 사회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어때? 잠깐 동안 국방부에서 빌려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생활, 이 18개월의 기간 동안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나간 다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병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전투 장병들이다. 완전히 그냥 전투 병력으로만 써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권, 특히 전쟁 중에는 필요 없어. 너무나 좀 잔인한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가 그래. 심지어는 어때요? 병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잖아. 옛날에 그 세계사 같은 데 보면은 용병 같은 것들을 쓰죠. 왜 우리 이제 그 왜 프로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외국인 선수들 데려오면 외국인 용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잖아. 그 사람들 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한번 봐봐. 박지성 선수가 뭐 그 EPL에서 굉장히 막 날고긴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갔을 때 풀타임 뛰는 거 본 적 있어? 못 뛰어. 걔는 그냥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선수일 뿐이야. 그냥 팀의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팀이 결승에 올랐어. 결승에 오른 기쁨은 영국이 누려야 될 것이지 저 외국에 그런 걸 누릴 게 아니라는 거지. 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게 그럴 수 있냐?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데려가지고 몇 게임 뛰었는데 실력 없다. 바로 쫓아내잖아. 근데 막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 뭐 그 선수가 굉장히 인정도 많고 뭐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거는 그 선수의 그냥 심성이나 그런 거지. 인정인 거지. 인정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내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나간 다음이어야 된다. 나간 다음 문제인 거지. 만약에 이 친구가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막 그렇게 인권 개무시를 당하고서 살았어.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상처를 받아서 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라고 하면 그걸 국방부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군 인권 보호관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 군인이 정말 대접받아야 될 이유야, 그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버리는 거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막 군인들 보면 막 제복이 멋있고 막 각 잡혀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 로봇 같지 않아요? 그냥 따르게 보면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막 개성 존중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반 사병들의 무슨 뭐 개성을 존중해 주세요. 무슨 뭐 요즘 뭐 사병들이 뭐 입맛이 바뀌어 가지고 뭐 전투 식량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냥 군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전문 인력에는 군인권 보호관, 성고충 전문 상담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군인 고충 심사관이라고 하는 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인의 고충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떤 고충을 얘기했어. 그럼 이게 진짜 고충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애들 없단 말이야.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앞에 문제를 조금 유심히 보셨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자,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다. 아까 뭐가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라고 했는지 생각해봐. 보기 중에 있었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 육성이 목적이다. 이 얘기도 나왔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보기 중에서 내용들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군기, 단결, 교육훈련, 사기. 이 가운데서 해당이 되는 것은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그 사기 가지고 강조했다고 무조건 그냥 사기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내용을 봐봐. 내용을 봐봐. 자,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해가지고 전투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지? 그러면 전기, 전술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배우고 익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이 상황이 뭐냐고. 이거는 교육훈련밖에 없어. 사기 충천하다고 무슨 지식과 기술이 자동으로 생겨? 단결만 하면 생기냐? 그리고 군기만 딱 잡혀 있으면 돼? 군기 잡혀 있으면 오히려 더 경직돼서 싸울 것도 못 싸우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훈련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군인들 기본법에 관한 군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물론 이제 그 문제들 가운데서 막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것들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관련된 법령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쇼잉이야,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관련돼가지고 이 군무원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25문제에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라고 지금 보여져요.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도 없을 거란 말이지. 이번에 여러분들 1월달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알겠지만 군무원 법령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비중을 조금 높였는데 전체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문제 정도다. 이번에 2차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군무원 관련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학에 대해서 행정학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면접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떠들어 보시는 정도로 항상 조금 익혀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사행정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게 되면 아마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군무원 관련 법령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딱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봐.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한 11시간 정도 긴 시간에 걸쳐서 인사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재무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교재에서 뭐 다루어진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뭐 다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재무행정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면서 내용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말이나 3월 첫째 주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이 심화 내용들을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시간에 한 10문제 정도씩 풀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10문제가 한 시간 안에 풀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75분 동안 25문제를 보시려고 하면 문제를 보는 속도들도 굉장히 빨라야 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풀이하면서는 좀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푸는 문제의 수를 조금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수를 13문제로 할지 15문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문제가 한 7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50문제를 욕심껏 해가지고 다 푼다면 뭐 그중에는 지금 여기 있는 20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20문제를 빼더라도 한 730문제 정도를 소화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조금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통해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만나시게 되면 그 문제들은 미리 조금 풀어서 미리 풀어가지고 같이 맞춰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피치를 조금 올려야 하는 그러한 시점들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재무행정론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